오늘은 10강의 2번 문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장 삽입인데요. 문장 삽입 같은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답이 3번이면 어떤 사람들이 2번이나 4번도 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의 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극명하게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하는데 재미로 공부하실 때는요, 문장 삽입이지만 주어진 문장을 보지 않고 그냥 본문만 쭉 이어가다 보면은 분명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 부분으로 답을 보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답을 체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한번 본문을 진행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주어진 글은 보지 않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Why we dislike failing in our regular endeavors 했어요. 뭐 하는 반면이에요? 우리가 아무래도 dislike, 그러니까 싫어하죠. 뭐 하는 걸 싫어하냐면 failing in our regular endeavors 했어요. 이 regular라는 건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규칙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평소의 일상적인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평소의 endeavors, 노력에 대해서 failing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을 싫어하는 반면에 게임이라는 것은 entirely different thing. 게임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벌써 읽어도 평소에 노력에서 실패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게임은 다르다는 건 게임에서는 어떤 실패가 있어도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단 말이 될 수 있겠네요. 뒤에 바로 보시면 a safe space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점의 역할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네, 게임스의 어떤 동격이 되겠죠. 자, 그 게임이라는 게 바로 어떤 곳이냐면 a safe space, 안전한 장소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안전한 장소를 갖다가 다시 한번 더 꾸며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전한 장소라는 게 어디냐면, 이 게임이라는 게 어디냐면 그 게임 안에서 실패가 오케이 괜찮다 이거죠. 네, neither A nor B가 났으니까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는 거예요. painful, 고통스럽지도 않고요. the least unpleasant 했어요. the least 무슨 뜻이죠? 조금도 이런 뜻이니까 다시 한번 고통스럽지도 않고 조금도 unpleasant, 불쾌하지도 않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에서는 실패를 해도 괜찮다 이거죠. 기분도 안 나쁘고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뜻이겠죠. 1번 뒤에 문장을 보시면 the phrase it's just a game. 자, 그냥 뭐라는 프레이즈 구절이에요, 말이에요. It's just a game이니까. 이건 그냥 단지 게임일 뿐이야 라는 구절은 suggest that 했으니까 that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암시해주고 주장하는 거죠. 뭐라고요? This would be the case. 자, 이러한 것이 case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했어요. 여기서 case가 쓰이는 뜻으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그러면 다시 해보면 이건 단지 게임일 뿐이야 라는 구절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사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앞에 나왔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게임에서 실패하는 건 사람들이 괜찮다고 받아들인다는 사실, 이게 사실이 되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거 단지 게임일 뿐이야 라는 말을 흔히 한다는 거죠. 벌써 이 말에 내포된 건 게임이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여전히 게임에 실패하는 건 괜찮아 라고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그 다음 보시면 and 그리고요 we do often take what happens in a game. 자, 우리는 종종 여기서 보시면 take A to B가 되겠네요. 그래서 take 뭐를 가져간다는가요? What happens in a game이니까 게임에서 발생한 일을 갖다가 take 취하는데요. 어떻게 취하냐면 to have a different meaning,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로부터예요? From what is outside the game. 게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게임 바깥이라는 건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하면은 우리는 종종 게임 바깥에, 즉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로부터 뭔가 다른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는 종종 게임에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현실에서의 일과는 뭔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서는 뭔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건 게임에서는 기분이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문맥의 변화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3번 뒤에 보시면 to prevent other people from achieving their goals is 나왔으니까 앞에까지 주어가 되겠죠. to prevent 뭐 하는 거예요?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뭐 하는 걸 막아요? achieving their goals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 것을 막는 것은 is usually hostile behavior. 일반적으로는 어떤 행동이죠? 당연히 좋지 않은 행동이죠. 다른 사람이 목표를 성취하는 걸 막는다는 것은 hostile이라는 건 적대적인이라는 뜻이죠. 잔인한 이런 뜻도 되고요. 자, 이런 잔인한 아니면 적대적인 일이에요. 근데 that may end friendship이라고 꾸며줬네요. 뭐 할 수 있는 어떤 우정을 갖다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선 하지만이 표현이 또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뭘 썼죠? 그런데 we regularly 우리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prevent other players 다른 플레이어니까 벌써 게임에 나온 사람을 말하겠죠. 다른 플레이어들을 막아요. from achieving their goals 다시 한번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플레이어들을 막긴 해요. 근데 when playing friendly game 뭐 할 때예요? 어떤 친숙한 또는 친근한 게임을 진행할 때 우리는 현실에서는 안 좋았을 이 행동을 갖다가 게임에서는 그냥 늘상 정기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라는 건 여전히 게임에서의 뭔가 실패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다 이런 뜻이겠죠. In this view, 이러한 관점에서 게임이라는 것은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거죠. 뭐랑 다른 거예요? From the regular world. 어떤 일상적인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앞에까지 했던 내용 계속 똑같이 말하고 있네요. 게임은 현실과 다르다. 그래서 뭔가 실패를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뒤에 보시면 점 찍고 a frame in which failure is not the least distressing 나왔어요. 그러면은 뒤에부터 볼까요? 프레임, 틀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틀 안에서 failure, 실패라는 것이 또 나오네요. the least, 조금도란 뜻이었죠. 게임, 실패라는 것이 조금도 distressing 하지 않대요. distress는 무슨 뜻인가요? 괴로운 이런 뜻이죠. 그럼 다시 한번 어떤 틀이냐면 그 틀 안에서는 실패라는 게 조금도 괴로운 일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 프레임이라는 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게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을 말하니까 프레임 앞에 있는 동격이지만 어디랑 같은 말이냐면 저 앞에 있는 게임이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도 문맥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명백하게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문장 보시면 즉 다시 말하면 라고 했으니까 앞 내용에 대한 종합이 나오겠죠. 우리는 종종 대니아라고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in-game failure 했으니까 게임 안에서의 실패가 something harmless and neutral 했으니까 뭔가 중립적이고 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해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그렇지만 보면은 우리는 repeatedly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fail to act accordingly 했어요. accordingly를 수업 시간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간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accord라는 건 원래는 이렇게 쓰이죠. AC 플러스 코드 해주고 코드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들하고 코드 맞다 할 때 그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C라는 건 어디를 향해서 이런 뜻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코드가 맞아서 어디를 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뜻으로는 좋아 이런 뜻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코드가 안 맞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디스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조화가 될 것이고 왜요? 당연히 코드가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이번에 별난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accordingly라고 나왔는데 그냥 뭐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이 단어가 보이니까 항상 그냥 여기에 맞춰서 조화롭게 라는 뜻으로 쓰여도 웬만한 거는 다 해석이 된다고 보거든요. 조화롭게 어디에 조화롭게 이런 식으로 앞에 보시면 다시 볼게요. 앞에를 문장 먼저 보세요. 우리는 게임 안에서의 실패는 해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네요. 뭐 하는 거 실패하냐면 거기에 조화롭게 행동하는 거 실패한대. 아까 내가 주장한 게 뭐였는데 게임 안의 실패는 괜찮아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조화롭게 행동을 하는 건 실패한다는 건 네 말을 갖다가 네가 지키지 못한다. 결국 쉽게 말하면 게임에서의 실패를 갖다가 함리스가 아니라 함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앞에까지 쭉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게임에서 실패해도 괜찮아 했는데 5번 뒤에 가서 갑자기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떤 게임에서의 어떤 해가 없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거기에 반해서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 4번하고 5번 사이에서는 뭔가 반전의 내용이 나와야 정확한 답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주어진 문장을 한번 봅시다. 벌써 나오잖아요. yet 나오잖아요. 그러나 this is clearly not the whole truth. 이게 완전한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이니까 어떻게 진실이 아닌지 바로 설명해줘요. 뒤 안 읽어도 무슨 내용 나오겠어요? 알고 보면 게임에서 실패하는 것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 일이다 라고 나오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We are often upset. 우리는 종종 짜증이 나요. 뭐 할 때요? When we fail. 우리가 실패했을 때 짜증이 나요. We put in considerable effort. 우리는 considerable effort, 그러니까 상당한 노력을 넣었다는 건 기울였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실패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뭐 할 때도요? While playing a game. 게임을 할 때도 실은 실패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we will even show anger. 우리는 심지어 화를 내요. 어디한테? toward those who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요? foiled our clever in game plans. 그래서 foil이라는 건 저지하다, 망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 우리 어떤 clever in game plans, 어떤 게임 안에서의 어떤 영리한 계획을 갖다가 저지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화를 보여준다. 쉽게 말하면 게임에서도 실패하기 싫어서 굉장히 화를 낸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 문장은 5번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 쓰면 괜찮을까요? 게임 속에서의 실패 를 갖다 이제 어떤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쉬지 않고 3번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좀 쉬어볼까 하다가 지금 시간이 벌써 학교에서 9시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한번 그냥 진행해 볼게요. Emotions can easily intrude upon the most simple messages. Emotion, 감정이라는 게 쉽게 intrude 뭐 한대요? 침범하다, 침입하다 이런 뜻이죠. 자, 감정이라는 건 쉽게 침입합니다. 어디에요? The most simple messages. 가장 단순한 메시지에도 감정이 침입할 수 있대요. 이거 그냥 요약하면 무슨 뜻이에요? 메시지에 침입한다는 건 그냥 감정이 이입된다는 거죠. 이입된다. 그 다음 보시면 Some people can send us letters. 몇몇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letters니까 어떤 편지나 이메일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죠. 뒤에서 꾸며주는 that are clearly hostile or nasty 까지네요. 자, 어떤 메시지예요? 명확하게 앞문장으로 봤을 때 그냥 진행할게요. 자, 어떤 메시지냐면 명확하게 호스틸을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적대적이고 또 nasty 무슨 뜻이죠? 마이너스의 뜻이라는 거 말하면 실은 정확한 의미는 알 필요 없는데 불쾌한 이런 뜻이에요. 자, 명확하게도 적대적이고 어떤 불쾌한 메시지를 갖다가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and 병렬이네요.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tempt였으니까 우리를 갖다가 tempt, 유혹하다, 이끌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어디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to respond in kind 했는데 조금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in kind라는 건 이제 같은 식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갖다 어떻게 만드냐면 같은 식으로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요약해 볼게요.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우리도 같은 식으로 반응한다는 건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 메시지에 감정이 입된다 했죠. 나도 짜증이 나니까 같은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At times maybe we should. 그리고 때때로는 아마도 we should, 우리는 그래야만 할 것이다 라는 건 네가 그렇게 반응을 할 게 분명하다 아니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How would you feel if you received this message? 했어요. How would you feel 했으니까 너 기분이 어쩌니? 어떨 때요? If you received this message 했으니까 네가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앞의 내용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면서 너도 기분 나쁘지?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Whose job do you think you can do better, mine or yours? 했어요. Whose job do you think? do you think 같은 경우는 네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삽입돼 있으니까 일단 빼고 Whose job you can do better 하면 네가 누구 일을 더 잘할 것 같냐? Mine, 내 일을 잘할 것 같냐? Yours, 네 일을 잘할 것 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좀 어떤 메시지인지 정확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해 안 돼도 넘어가세요. 결국 이게 무슨 메시지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요. 나를 갖다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앞문장을 토대로 말하면 적대적이고 불쾌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르게 말하면 나를 갖다가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해결돼요. 이렇게 불쾌한 문장 받았을 때 너 기분이 어떻니? 했으니까 뒤에 보시면 most likely you'd feel like sucking the person who sent it. most likely 대부분 you would feel 너는 느낄 거예요. sucking the person who sent it. who sent it. 이 메시지를 보낸 이 짜증나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갖다가 soaking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soaking이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suck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라고는 싹스밖에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관용어구가 있었냐면 knock, summons, socks, off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knock이라는 건 치다, 그 다음에 socks 양말, off는 벗겨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양말이 벗겨질 정도로 때리다 뭐 이런 뜻이래요. 이렇게 쓰였는데 이게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양말이 벗겨질 정도로 때려라 쭉 내려오다가 이 단어 이 싹만 내려와가지고 그냥 이 싹이 뭐가 돼버리냐면 그냥 뭐 때리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치다 때리다 싹 우리는 이 싹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갖다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There are certainly people 확실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Who can push us 우리를 갖다 밀어내요. 근데 어디로요? over니까 어디를 넘어서 밀어내버리는 거죠. 어디를 넘어서 밀어내버리냐면 The edge of civilized decorum 했어요. civilized는 이제 문명화된 이런 뜻도 있고 교양 있는 이런 뜻도 있는데요. edge라는 건 가장자리죠. 그 다음 decorum이라는 건 데코룸 해가지고 아주 뭐 데코돼 있는 방 이게 아니라 예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일단 해석하시면 교양 있는 A의 가장자리를 갖다가 넘어서 밀어버린다는 건 내가 A를 여기까지는 차릴 수 있는데 거기를 넘어섰다는 건 내가 A 따위는 차리지 않고 너를 아주 그냥 엄청 두들겨 패버리겠다 이 정도로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나를 갖다가 참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잠깐 civilized도 한번 볼게요. 작년에 다 했었는데 어차피 기억 안 나실 거기 때문에 단어가 뭐였더라? civilized 하면은 교양 있는 바로 이렇게 되고 교양 있는 비슷한 말 몇 개 더 해볼게요. cultured culture가 문화인데 cultured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양이 있는 이에요. 문화가 잘 갖춰졌다 이런 뜻이니까 뭔가 잘 배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양 있는 이고 마찬가지로 cultivated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양 있는 입니다. 다 보시면은 약간 컬트 보이죠? 뭔가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수확한다 이런 뜻인데 어떤 그 한 지역 내에서 그 어떤 문화가 잘 경작되어져야 그게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컬처가 문화라는 단어가 이 컬트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컬티베이트도 직역하면 경작된 이런 뜻인데 벼나 농작물이면 경작됐다 하겠지만 사람이 경작됐단 말은 없겠잖아요. 벼면은 경작된 거고 사람이면 잘 키워진 또는 어떤 이 문화를 갖다가 잘 받아들여지도록 키워졌다 이런 뜻이 되니까 civilized, cultured, 그 다음에 cultivated 모두 다 교양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question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how to respond to them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아마도 it is best니까 이게 최선이다라는 거 이게 최선이다라는 건 벌써 주제가 들어간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게 최선이야. 뭐가 최선이냐면
not to respond at all. 전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짜증나는 메시지 보내도 너 그냥 냅둬버려라.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인가 봐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The writer, 자, 글을 쓴 사람이 clearly, 명백하게도 upset, 짜증이 나고요. resentful, 분개한 이런 뜻이죠. 짜증이 나고 분개가 했어요. perhaps, even insecure.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어떤 편지를 쓴 사람이 짜증이 나고 굉장히 분개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insecure, 불안하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불안하냐면 about something you may have said or suggested. 이거 시제 보시면 봐보세요. 이 작가가 화난 거는 is 그러면은 품사가 현재가 되죠. 근데 뒤에 보시면 something you may have said 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보다는 좀 더 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이 부분이 먼저 일어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뭐에 대해서? 네가 말했거나 주장했을지도 모르는 크기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쓴 사람이 불안해했을 수도 있어 라는 표현이 돼버리죠. 그러면 알고 보니까 대반전이 있었네요. 실은 이 사람이 짜증이 나는 메시지를 보냈을지는 모르나 실은 어떤 그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이미 그 사람 짜증나게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함축적으로 느껴지네요. 그 다음 보시면 If you receive an unsettling message such as this, 네가 편지를 받아요. 근데 unsettling 했어요. settle이라는 건 정착하다, 정착시키다인데 unsettling 했으니까 정착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착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자, 만약 네가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면 such as this 이런 것과 같이 그러면 do not respond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답장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상대방이 안 좋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 했을지라도잖아요. No matter how justified or outraged you feel 했으니까 아무리 네가 정당화되어졌다고 또는 아무리 네가 분노했던 것을 you feel outrage라는 건 이제 엄청 화가 많이 났다는 말이잖아요. rage 분노고 분노가 밖으로 나갔다니까 엄청 화가 났다는 거죠. 자, 네가 네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되어진 걸 느끼거나 네가 엄청 화가 났을지라도 your emotions will get the better of your ability 했어요. get the better of 하면은요 무엇을 이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의 감정이 너의 능력을 이겨버릴 거라는 거야. 근데 어떤 능력을 이겨버리냐면 express your thought. 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겨버려요. 네 생각을 표현한 거는 실은 어떻게 보면 이성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이겨버리는 거야? 감성이 이성을 이겨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짜증나는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성으로 하면은 좀 이렇게 똑같이 화를 내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감성이 이겨버렸다는 건 똑같이 화내고 자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ironically enough, 아이러니컬하게 충분하게도 you may end up 너는 끝이 나요. 근데 어떻게 끝나버리냐면 appearing이니까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게 끝나죠. 어떻게 끝나버리냐면 the aggressor 했으니까 누구처럼 보여요? aggressor 해주고 그랬어 이런 뜻이 아니라 공격자처럼 보이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짜증나는 문자를 했는데 네가 또 짜증난다고 네가 또 하나는 감성이 이겨가지고 또 하나는 문자를 보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얘가 왜 짜증나는 문자를 나에게 보내지? 라고 하면서 얘 왜 나한테 공격적이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려 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요약문이네요. 문제 보기는 별로 질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보기 보시면 When you get a letter of email message that is A, the best policy you can adopt is to B 했는데 일단 B 부분을 보시면 B에 올 수 있는 내용이 실은 네가 할 수 있는 행동 아까 뭐 하는 거였어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였으니까 2번에 비판할 일도 없고 3번에 고쳐줄 필요도 없고 4번에 화가 날 필요도 없고 5번에 피할 필요도 없고요. 이 답은 1번밖에 안 되죠. 그래서 A번만 확인하시면 disrespectful 하면은 뭔가 무례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정확히 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짜증나게 하는 편지에 화나서 똑같이 그런 말 써줄까? 똑같이 답장하지 마라 이 말이죠. 왜요? 너만 나쁜 놈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시면 하나 할 만한 게 그 intrud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두꺼워? intrud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전히 두껍네요. 죄송해요. intrude가 나왔는데 무슨 뜻이었죠? 침입하다라는 뜻이었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trude라는 것은 어원이에요. trude라는 건 약간 밀다, 해집고 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in 안으로 밀고 들어오다 해서 침입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extrude 하면은 바깥으로 밀고 나가다니까 밀어내다 이렇게 쓰이고요. 다 비슷해요, 느낌이. 또 protrude라는 것도 있긴 해요. protrude. 그럼 밀긴 미는데 프로 어디로 해? 앞으로 민다 했죠? 앞으로 밀고 해집고 나오다, 튀어나오다 이 말이고요. 또 obtrude,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네요. obtrude 하는데 실은 다 할 수 있어요. trude는 밀어내는데 ob이라는 obstacle에 나오는 그 ob이에요. 장애물 같은 거 말하죠. 그 장애물을 갖다가 밀어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끼워들다 이런 뜻이죠. 끼어들다. 그럼 두 개만 더 해볼까요? detrude. 하기 싫죠? 저는 하고 싶습니다. detrude라는 건 D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거나 아래로 내려가나 둘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게 밀다 해서 그냥 밀어내다 이런 뜻밖에 안 돼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이제 좀 상당히 더 어려운데 abstru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자주 보진 못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ab이 들어갔어요. ab은 무슨 뜻이에요? abnormal은 수천 번 했는데 abnormal 정상으로부터 어떤 안 좋게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밀어내는데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거리가 이상하게 거리가 멀어지도록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네가 받아들여야 될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걸 갖다 이상하게 밀어낸다. 그래서 뭔가 난해한 이런 뜻이긴 합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4번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좀 빡시하시면 잠깐 멈추고 좀 쉬었다 하세요. 4번에 보시면 문맥에 맞는 낱말 고르기입니다. 보시면 within my family 어디 안에서예요? 내 가족 안에서 이거 재밌는 글이네요. obtaining a university degree 뭐 하는 거예요? 대학 학위를 얻는 것이 was never presented as a choice 제공되어진 적이 없어요. 뭐로써요? 어떤 선택으로서 제공되어진 적이 없다는 건 무조건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가족 안에서는 대학 학위 취득이 의무로 여겨졌다는 거죠. 뭔가 가슴 아픈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네요. 의무가 아닌데. 자, I was exceptionally lucky. exceptionally 하면은 이제 예외적으로 나는 별나게 특히 이런 뜻이죠. 나는 특히 lucky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요, my parents 부모님이 항상 cultivated 하면은 뭔가 길러주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 됐고, suppress는 이제 압박 주는 거잖아요. 눌러주는 거잖아요. 내 부모님이 이제 운이 좋으니까 뭐 길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길러줬는데 in my sister and me 어디에다가 내 언니나 동생과 내 안에다가 뭘 길러주었냐면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네. Deep admiration for academic and professional achievement. 어떤 깊은 찬양, 저 시험 하려고요? 어떤 깊은 칭찬해줬다 이 말이죠. 경이니까. 어떤 깊은 칭찬해줬어요. 뭐에 대해서요? 학업적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성취에 대해서 깊은 칭찬을 갖다가 잘 넣어줬다는 말이 되니까 cultivate가 되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왜 운이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한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항상 깊이 칭찬해줬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 화자는 벌써 이 부모님의 어떤 너 대학 가야 돼 라는 이 압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응하게 된 세상과 타협하게 된 안타까운 아이에 대한 글같이 느껴지네요. 자, as I grow up, 내가 뭔가 자람에 따라서 my parents would repeat again and again. 내 부모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도 싫어하는 거잖아요. 부모님 계속 말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education, 교육이라는 건 was investment, 어떤 투자라는 거죠. That would always reduce yield returns 했는데 일단 yield는 혹시 기억이 안 난다 쳐도 reduce 하면 감소시키다는데 return이라는 건 투자를 했는데 리턴이 돌아온다는 건 보상이라는 뜻 아닐까요? 아니면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수익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러면은
교육이 어떤 투자고 그 투자라는 건 보상을 갖다 감소시킨다면 전혀 말이 안 돼요. 부모님 의견하고 안 맞는 거죠. reduce보다는 yield가 맞다는 걸 뜻을 몰라도 알 수 있겠습니다. yield라는 건 뜻이 많죠. 무슨 뜻 있나요? 어떤 결과물을 내다, 산출물을 내다 이런 거죠. 작년 3, 4월에 한번 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 다음에 굴복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항복하니까 양도하다, 넘겨주다 이런 뜻도 있긴 합니다. 한 2개 정도는 알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뭔가 수익을 갖다가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뭐가 짱이다. 그것도 좀 강조해볼까요? 재밌게. 부모님 뭘 강조한다는 거죠? 교육이 짱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they convinced us that 했으니까 부모님들이 또 우리에게 that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설득해준다는 거죠. 뭐라고? knowledge, 지식이라는 것이 was the one thing, 한 가지라는 거죠. in life, 삶에서. 근데 어떤 한 가지야? nobody could take away from you. 아무도 너에게서 가져갈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다 가져가도 지식은 못 가져간다는 거죠. 결국 뭐 하라는 거죠? 공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property 하면 재산이죠. 돈이나 재산이나 심지어 loved ones 하면 사랑받는 누군가라는 건 이제 내 입장에서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말해요. 돈이나 재산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could disappear, 뭐 할 수 있대요? 사라질 수 있대요. 하지만 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모님도 알고 나도 안다는 말이 되겠네요. 옛날 노래에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식만 남겨놓고 떠나간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this thinking, 이러한 생각이라는 건 이제 공부가 짱이다 이 생각을 말하는 거겠죠. 이 공부가 짱이다라는 생각이 had acquired greater meaning 했으니까 직역하면 더 큰 의미를 얻게 됐다는 건 의미가 되게 커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육이 짱이다는 게 진짜 극명하게 교육이 짱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in our new context, 우리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는 좀 정리해 볼까요? 새 환경에서는 교육이 진짜 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환경이에요? As a recent immigrant, 어떤 최근에 이미그런트니까 이민자를 말하겠네요. 최근에 이민자들이 근데 어떤 이민자? lacking significant scarcity. scarcity가 무슨 뜻인가요? 결핍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상당한 결핍을 갖다가 결핍이 부족하다는 건 결핍하지 않다는 뜻 아닌가? 그런 뜻보다는 이런 말이 되나요? 결핍이 부족한 사람? 아예 말도 안 되네요. 뭘 겪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상당한 결핍을 직면한 이런 최근의 이민자로서의 어떤 환경이에요. 이제까지 읽어봤더니 드디어 나오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민자의 입장이라는 거죠. 어디 이민 가서 공부해서 성공해라 라는 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상당한 결핍을 직면하는 최근의 이민자로서의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가 짱이라는 건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진짜 알고 보니까 공부가 짱이더라. 이렇게. In these circumstances, 이러한 환경에서라는 건 새로 온 이민의 환경에서 the promise of better life, 약속이죠. 약속이라는 건 이것도 작년에 한 기억이 나는데 내가 너랑 내일 7시에 만날 약속을 했다는 건 내가 너랑 내일 7시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뜻 바로 나오고, 자,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은 depend on, 이제 자주 하는데 A가 B에 의존한다는 건 B가 A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my parents' ability, 내 부모님의 능력 덕분에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어떤 능력이냐면 exercise their profession, 근데 그들의 직업을 갖다가 수행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서 이제 부모님 직업 갖는다 이런 뜻 아닐까요?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돼 있고, 근데 미국에서, 그리고 특히 또 뿐만 아니라 온 병렬인가요? 여기에도 의존하고 여기에도 의존해요. 또 뭐에 대해서 영향을 받냐면 on the education my sister and I could obtain, 나랑 내 여자 형제가 얻을 수 있는 이 교육에 의해서 가능성이 영향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얻으려면 부모님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 능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랑 나의 여자 형제가 뭔가 교육도 좀 잘 얻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민자의 삶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There seem to be no American dream. 아메리칸 드림은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많이 쓰였던 표현인데요. 그 미국 가서 열심히 하면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식을 갖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 아메리칸 드림이 없대요. Without a college degree, 대학 학위가 없다면. 그러면 이거는 없다면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대학 학위가 있다면 아메리칸 드림도 가능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해야 뭐 한다? 공부해야 성공한다라는 가슴 아픈 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꼭 성공하는 건 아니죠. 갑자기 잔소리인데요. 늘 했던 말이지만 공부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떠나서 뭔가 노력을 한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나랑 안 맞아라고 하면서 벌써 공부를 포기한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노력을 못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자 이번에 10강의 2번, 3번, 4번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5번, 6번, 7번 정도 한번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